예, 코스피가 2,400 거의 20선에 근접하면서요. 분위기가 상당히 좀 고무되는, 네. 사실 아드레날린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로 펼쳐집니다.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.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빅 이벤트 주간을 지나며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좋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물가지수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 상황입니다. 중간선거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. 공화당 우세, 시장 분위기는 좋다.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그렇지만 섹터별 영향이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. 이미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죠. 네. 그 공화당 우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신재생 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. 상대적으로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는 뭐 정유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까지 상당히 분위기 흐름 좋았고,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공화당이 되면 시크리컬 업종이 강화되고 민주당이 선전하게 되면 재생에너지,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또 탄력을 받는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논지보다는 물론 뭐 이거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다들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잖아요. 과연 상원을 차지하냐 못 차지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는 이제 선거 결과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 이벤트에 관련된 주식들은 종목들은 이미 오르거나 빠지고 이제 이미 안정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또 시장이 되게 특이한 점이 신재생 에너지 쪽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 노출 아니면 사실 여기서 민주당이 상원을 잡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선전한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빠졌던 이런 신재생 쪽도 좀 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어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우리가 지금 미국 선거에 관련된 이런 이슈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미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이 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. 이제 어떤 당이 됐던 간에 그거에 대한 정책은 그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이 이후에는 아마 이제 뭐 CPI 또 이벤트 있고요. 근데 시장에서 이제 좀 기대치를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. 왜냐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제발 좀 떨어져라, 제발 좀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.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이 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인지하게 됐고 지금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CPI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높진 않거든요.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시장이 반영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CPI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중간선거 CPI 그럼 12월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벤트는 특별한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. 뭐 갑자기 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더 확전이 된다든지 뭐 그 외의 지역에서 뭐 분쟁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아주 돌발적인 그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반기까지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어떤 좀 이슈도 있고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중간 선거 이후도 좀 시장 분위기는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. 예. 걱정거리는 뭐 없는 건 아닙니다. 뭐 자금 시장 불안하고요. 계속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중국도 그런데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주가가 뭐 오르는 거죠.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보면 뭐 글로벌 증시보다도 최근에 강해요. 말씀하신 이제 중화권 쪽에서의 자금 유입 이런 건데요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연말 랠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걸로 베어마켓 랠리가 더 갈 걸로 보셨는데 그 폭을 그럼 어느 정도로 상정하면 좋겠으며 그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갈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입니다. 그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. 자꾸 우리가 너무 이제 이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그걸 제외하고 우리나라 장이 지금 좋다는 겁니다. 그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변했다. 사실 매크로한 분위기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걱정거리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이 시장 수급이 정말 크게 이제 지금 장에서는 되게 그렇죠.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3연임을 확정한 이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지만
굉장히 우리나라 장에 되게 우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니까 네.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더란 말이죠. 그래서 지난 한 1주 전, 2주 전에 어떤 흐름상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많이 급등락을 많이 했는데 이번 장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미국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오늘 장 조정 많이 받겠구나. 저도 사실 이렇게 막 네. 두려움 반 이렇게 나와도 근데 예, 그냥 그렇죠. 좀 이제 보합으로 시작했다 올려놓고 끝나고 뭐 잘 이러잖아요. 버티고 네. 미국 장이 좀 어느 정도 그냥 강보합이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지고요. 네. 그게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 유입된다는 외국인의 것이죠. 매수가 들어오고 네.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걱정거리였던 원 환율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렇죠? 외국인들이 네. 우리나라 주식을 사다 보니 물론 이제 네. 시장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달러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네.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.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거는 그거죠. 그 탈차이나 자금이 그 다른 이머징으로 가고 있다. 특히 이제 이머징에서의 비중을 줄인 중국에서 자금 뺀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머징 내에서 그 리밸런싱이 되고 있다.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수혜가 되고 있다.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.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텍사스 퇴직연금이 글로벌 이야기 한 20위권에 들어있는 이 퇴직연금인데 이미 2, 3주 전부터 중국에서 이 리밸런싱을 시작을 했고요. 예. 이제 그런 자금들이 넘어온다는 것이죠. 근데 과연 그러면 텍사스 퇴직연금만 그렇게 오는 것이냐? 그와 유사한 아니면 또 그거보다 큰 자금들도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과거의 어떤 그 기억력을 좀 되살려 보면 다들 이 말씀은 다 기억나실 네. 거예요. 과거에 MSCI 지수에 중국 이제 지수가 편입된다는 얘기 때문에 네. 우리나라에서 필연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. 예. 상당 기간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국내 증시가 안 좋았던 기억이 아마 다 나실 이번에는 겁니다. 뭐 2조, 다음에 이번에는 1조 이렇게 맞습니다. 계속 예. 그 추정했었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지금 그래서 실제로 시장 안 좋았고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반대된 현상이 단순히 지금 이번 달에만 있는 이벤트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. 이 리밸런싱 되는 자금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넘겨오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뭐 내년 어느 시점까지다 뭐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올해로 봤을 때는 이러한 자금의 이탈이 리밸런싱 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좀 올해는 우리가 좀 예. 좀 약간 이제 시장에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. 물론 국내의 어떤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 외에 뭐 네.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돌발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있는 현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는 그 다른 어떤 증시보다도 상당히 안정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. 희한해요. 증시 안정 펀드만 만들면 투입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요. 맞습니다. 예. 이번에도 공교롭게 네.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 가기 전에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은 지금은 어쨌든 제한적으로 갈 때는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가 발군으로 좀 나갔고 삼성전자나 반도체도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랠리가 펼쳐진다면 그쪽도 갈 수 있지만 못 올랐던 업종들도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나요? 맞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특히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이 큰 종목들은 네. 사실 조정 폭만이 아니라 공매도도 굉장히 그렇죠.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시크릿컬 업종들 철강이라든지 석유, 뭐 정유라든지 화학주들 반등 나올 때 이 정도 이슈로 막 주가가 이렇게 세단 말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쇼커버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외국인들이 또 이게 넘어옴으로 인해서 대형주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. 대형주가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중소형주도 좀 활기를 띠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. 대형주를 아직 편입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네.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? 그럼 뭐 올라가고 있는 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냐?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쭉 나열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굳이 뭐 이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것보다는 그 밑에 하단에서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핵심은 그거죠. 삼성전자가 펀더멘탈로 5만 원 초반에서 6만 원을 뚫었냐?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? 뭐 내년까지도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그렇죠. 그렇게 된다고 예. 하면은 그래서
참 웃긴 게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좋아집니다. 이 반대죠. 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펀더멘탈 장세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확인하고 더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실적을 확인하고 안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바닥으로 인식하고 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순환매를 보시는 게 좋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런 견지하에 오늘 신영목 이사님의 히든 밸류 종목은 어떤 겁니까? 히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알려진 종목인데요. 네,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. 네. 네. 뭐 히든이라는 게 뭐 종목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나 가치 자체가 맞습니다. 그지 예. 좀 잊어버렸거나 과하게 이제 밀렸던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죠. 네이버를 얘기를 하신다. 네, 어떤 그 로직일지 대단히 궁금합니다. 네.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네.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네. 이제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뭐 이번에도 뭐 그냥 단순하죠. 네이버도 이제 3분기 실적 나왔고요. 이제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살짝 줄었죠. 근데 그 영업이익 준 부분도 뭐 어떤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 자체의 어떤 뭐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라 투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빠진 네.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방한 수치라고 보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면 저는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보고 있고, 전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냐면은 사실 네이버가 지금 연간 한 뭐 좀 1조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벌고 27조에서 28조 정도 수준의 시총인데, 사실 네이버는 기업을 만약에 분할한다고 하면은 정말 상장할 회사가 너무 많죠. 자금도 엄청나게 땡길 수 있겠죠. 네. 근데 그걸 지금 다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는 전 네이버라는 회사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라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. 일단 밸류도 나옵니다. 인터넷 업종이긴 하지만 PBR로 지금 1배고요. PER로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가 되긴 하는데,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뭐 40, 50배 이상도 받긴 했지만 지금 밸류를 줄 수 없는 상태잖아요. 근데 네이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6만 원을 고점을 찍고 지금 18만 원이 지금 18만 원까지 빠진 상태고요. 지난달에도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게 미국에 있는 어떤 중고거래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예. 과연 지금 이럴 때 이렇게 돈 써가면서 인수를 하는 게 맞냐. 근데 전 잘 인수를 잘한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싸게 인수를 잘한 것 같은데,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이나 잡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더 많이 빠졌던 건데,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굉장히 많습니다. 공매도도 굉장히 많고,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항상 비견되는 무슨 카카오라든지 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. 물론 생각보다 더 셉니다. 왜냐면은 그런 이유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.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외국계 자금이 점진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오른 종목들을 사기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. 어떻게 됐건 간에 들어와도 좀 많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약간 밸류 정도, 예. 밸류에서도 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을 선호한다고 하면은 네이버 지금 저는 당연히 선택할 것 같고요. 네. 시장에서도 아마 그 대형주 편입 못하신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아마 고민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뭐 네이버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시장의 유동성,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의 유동성에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, 거기에 쇼커버링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네이버는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주 전반에 대한 제 해석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이제 기업별로 봤을 때 그죠? 그렇습니다. 네, 네이버에 대한 포커스인데요. 주가는 18만 1,000원입니다. 지금. 네, 가격 전략 알려주십시오. 가격은 한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를 잡고 이제 좀 조정 시에 좀 사실 뭐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미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. 네, 네. 2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손절선은 15만 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. 사실 그동안도 뭐 장에 대한 시각들이 별로 뭐 나빠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죠?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오늘 뷰는 이제 연말에 추가적인
랠리,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심어주셨고요. 관심 종목 네이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